첫 번째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빛날 요자라고 하는 거고요. 해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빛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새가 있고 기두자가 있는데요. 새라고 하는 짐승은요, 지붕이 없는 집에 있죠. 둥지 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내리는 이슬을 다 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요, 해가 뜨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 위로 열심히 날아오르겠죠. 그러면서 어젯밤에 맞았던 이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햇빛에 반사되니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런 의미의 빛날 요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떨칠 분자예요. 떨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힘이나 명성을 알리는 거라고 했었죠. 이번에 힘을 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큰 대자가 있죠. 그리고 새가 있죠. 우리가 의역을 해볼게요. 그냥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겁니다. 큰 새를 우리가 독수리라고 볼 때 독수리가 어디 와서 앉아 있어요? 밭에 와서 앉아 있죠. 쫙 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엄청나게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다가가지 못하고 다른 들짐승들조차도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큰 새,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밭에서 자기의 기운을 뭐하고 있어요?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떨칠 분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랑 유사한 글자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글자는 뭐예요? 빼앗을 탈자라고 했었죠. 큰 새는 작은 새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유사하게 생긴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가 좋겠죠. 그래놓고 후는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 고들직자죠. 어떤 의미예요? 자, 많다, 눈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많은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 부담스러운 것을 감추면서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곧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든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의 고들직자고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글자랑 잘 나오냐면, 자, 기억나세요? 드리울 숫자죠? 수직할 때 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들이우다라고 하잖아요. 수직할 때 쓰이는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번식할 식자예요. 자, 번식하는 게 뭐예요? 종족을 번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들직자가 있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고대 사회를 어느 정도 배경을 전제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종족을 번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바르게 곧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손을 번식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겠죠.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 의미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바르고 곧게 해야 되는 일이 자손을 번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를 또 가볼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더러울 오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 이 글자 기억나세요? 움켜쥐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물이죠. 손에요, 물을 모아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죠.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은 물은 어때요? 더럽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있죠. 그 물을 뭐 했어요? 하나로 모아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으니까 어떻다? 더럽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러울 우자가 되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물들 염자라고 해요. 우리 여기다가 물들이는 거 뭐라고 해요? 염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뭐가 돼요? 오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걸 오염이라고 하잖아요. 수질, 오염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겠죠. 자, 어떤 의미냐? 나무에서요, 우리 페인트 원료가 될 만한 그 물을 채취해요. 그 물에다가요, 어떤 천을요, 9번이나 집어넣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나무에서 페인트 원료가 될 만한 물을 뽑아냈죠. 그 물에다가요, 어떤 천을 9번이나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천에다가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들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물들 염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기운 기자예요. 우리 기운이 솟는다라고 하죠. 자, 여기 있는 글자 무슨 글자예요? 쌀미자죠.
우리 쌀밥 지을 때 그 위에 막 이렇게 김이 올라가죠? 여기에 있는 거는요, 김이 올라가는 모양의 손글자예요. 우리 쌀밥, 밥 지을 때 그 위로 증기가 올라가죠? 그 모습만 봐도 배고픈 상태였다면 어때요? 기운이 솟겠죠? 호랑이 기운이 솟는다. 그렇게 기운기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기울보자라고 하는데요. 기우는 게 뭐예요? 우리 옷이 찢어지면 다른 천을 덧대서 여기 꼬매는 걸 기운다라고 하죠. 그럴 때 기울보자가 쓰이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요, 우리 취하다, 가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사릭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형의 형태고요. 자, 우리 몸에 뭘 맞았어요? 주살, 화살을 맞았죠. 화살을 맞으면서 옷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겠죠. 그 천에다가 다른 천을 덧대서 꿰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기울보자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축구한다고 밖에 나가서 축구하다 보면 무릎 있는데 많이 찢어졌죠.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센스 있는 엄마는 거기다가 예쁜 이렇게 뭐 체크무늬 천을요 덧대가지고 꿰매주죠. 마치 뭐 새로 산 것처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기울보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글자는요, 법도준자라고 합니다. 법도가 뭐냐면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송골매 준자라고 해요. 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송골매라고 하는 새 모양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송골매는요, 날 때 어떻게 나냐면 물에 가장 낮게, 물과 가장 낮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 법도,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연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새가 있고 많다가 있고 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새도요, 혼자 날 때는 자기가 멋대로 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새와 함께 철새들,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철새들이 여러 무리로 다닐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철새가 멀리 날기 위해서는요, 앞에 어떤 새가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새가요, 자기 힘들다고 그냥 옆으로 빠지면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물도 한 방울은요, 위로 던지면 위로 가고요, 옆으로 던지면 옆으로 가요. 하지만 많은 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게 물의 법도, 법칙, 규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법도 준자고요.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송골매 준자인데, 송골매는 물에서 가장 낮게 날아가는 것이 법도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지탱할 지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나뭇가지 모양의 손글자예요. 손으로 나뭇가지를 딱 들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뭐 하고 있어요? 지탱하고 있죠. 그런 의미의 지탱할 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글자는 또 갈라질 지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손에 들고 있는 나뭇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질 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이 들어가게 되면 제주기자가 돼요. 왜? 손은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으니까 뭘 부릴 수 있어요? 제주를 부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가지지자가 돼요. 나무에는요, 갈라져서 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가지지자도 됩니다. 하지만 원래 이 혼자 이 글자가 쓰였을 경우에는 지탱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늘어놓을 진자예요. 우리 진열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죠. 그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 펼신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언덕 위에 있는 나무를 잔뜩 베어다가요, 밑에다가 쫙 펼쳐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뭐 해놓았어요?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의 늘어놓을 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랑 굉장히 유사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 글자는 진칠진자라고 하는 건데요. 언덕 밑에다가 수레를요, 쫙 깔아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진쳐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진칠진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쟁 중에 보면요, 적이 들어올 만한 그 통로에다가 어떻게 해요? 탱크나 수레 같은 거 쫙 깔아놓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진쳐놨다, 진치다,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다른 글자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늘어놓을 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썩을 붙자 쓰면 뭐가 돼요? 진부하다, 이럴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밀추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새가 있고 손이 있죠. 새한테 손은 뭐예요? 날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새가 하늘 위로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손을요, 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그런 의미의 밀추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어서 다른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누릴 향자고요. 이 세상을 누린 년을 뭐라고 해요? 향년이라고 하죠.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향년 몇 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럼 누리다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행복이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누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들 자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는요, 사실 어디서 왔냐면 높을 고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자자가 오면서 누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냥 보시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 그 아이들이 높은 사람이 됐으면 하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맛보며 살길 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누렸으면,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릴 향자가 되는 거고요. 복습 한번 할까요? 자, 누릴 향자에다가 우리 다루다라고 하는 글자 들어가면 뭐가 됐었죠? 도타울 돈자가 됐었던 거죠. 이런 것들 참고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넓힐 확자예요. 우리 넓히는 걸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글자가 넓을 광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 글자는 범인자예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할 때 그 범인자인데요. 범의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강인함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사람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해요. 이래서 나오는 그 곡식들이 있겠죠? 그것들 죄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까지 샀어요.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그 행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자면 우리 범과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의 범인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많다가 있죠? 이 글자는요, 누를 황자예요. 누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범이 굉장히 많아요. 범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누런 색깔이겠죠? 그래서 누런 게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이 글자가 누를 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집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사람 집은요, 누런 벼가 펼쳐진 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은 어때요? 굉장히 넓겠죠? 그런 의미에서 넓을 광자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있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좁아요. 비좁은 부분을 넓게 하고 싶어요. 넓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넓힐 확자예요. 근데 넓힐 때는 쬐끔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넓혀야 돼요? 확 넓혀야 되는 거죠? 넓힐 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요, 쇠돌광 또는 쇠덩어리 광자라고 하는데요. 자, 쇠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무슨 글자가 있어요? 넓을 광자가 있죠. 이 쇠는요, 쇠가루가 아니라 쇠 면적이 넓대요. 그럼 뭐예요? 쇠덩어리가 되겠죠. 또는 쇠돌이 되겠죠. 이렇게 쇠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쇠는 쇠가루라고 하지 않고 쇠돌 또는 쇠덩어리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덮을 패자고요. 패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헐패자인데요. 이 헐이 아니고요. 헐었다, 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를요, 누군가가 자꾸 막대기 같은 걸로 쳐요. 쳐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기겠죠. 그럼 다른 말로 이 울타리가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헐어진 부분을요, 가리기 위해서는 풀을 뭐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덮을 패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옷이 헐었어요. 옷이 여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창피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임시로 어떻게 했어요? 풀로 덮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덮을 패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